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 6단원 해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베이지 테스트랑 매스 토픽 이렇게 두 개의 유형의 문자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시작은 137쪽부터예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번호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체크했나요? 네, 그러면 베이지 테스트 바로 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100제곱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지금 직육면체의 건널비니까 우리 건널비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7, 너무 얇다. 좀 바꿀게요. 7 곱하기 네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7 곱하기 4, 그리고 4 곱하기 네모. 이게 다 몇 개씩 있는 거예요? 2개씩 있는 거죠? 그게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얘는 네모가 7개고 얘는 네모가 4개니까 네모 11개가 되고요.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50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11이 50이 나와야 하고 네모 값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2가 나오게 됩니다. 50이 아니라 22. 그래서 네모가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별표 표시된 면은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러니까 여긴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 그쵸? 그럼 여기가 별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밑면이 2개니까 별표 표시 이렇게 여기도 되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직육면체 건널비 구하는 이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밑면 25 2개 그리고 옆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옆면의 가로는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죠.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20cm. 그래서 20 곱하기 6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70제곱센티미터.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6번.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같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우선적으로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건널비는 18 곱하기 6 더하기 8 곱하기 6 더하기 18 곱하기 8. 이게 2개씩 있는 거죠. 계산했나요, 혹시? 얼마 나와요? 네. 600제곱센티미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 정육면체 한 모선의 길이를 우리가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 곱하기 네모는 면 하나의 넓이죠. 그게 6개 있는 게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가 100이 나오고요. 그때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가 나옵니까? 10cm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여기 5번이네요.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젤리를 잘라서 정육면체를 만들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장 큰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5cm, 7cm, 8cm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5cm를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5cm밖에 없는데 8cm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센티미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5cm인 정육면체. 그렇게 했을 때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돼서 125 세제곱센티미터. 됐죠? 다음은 6번입니다. 이게 문제를 먼저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설명할 때 같이 따라 적는 게 아닙니다. 알죠? 6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9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는데 그 길이를 각각 2배로 늘렸을 때 부피는 전보다 몇 배가 더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원래 9cm, 9cm, 9cm 곱해서 처음 부피는 이렇게 된 거죠. 나중은 여기에
2배 해주고 또 여기에 2배 해주고 또 여기에 2배를 해준 거를 다 곱한 거죠. 그러면 얘는 9가 지금 9개야. 그러니까 계산을 해도 돼. 근데 그러지 않고도 원래 처음보다 얼마큼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 2를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몇 배? 8배. 이게 3배가 되고 뭐 5배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정말 9 곱하기 5, 9 곱하기 5, 9 곱하기 5로 다 하지 않아도 5만 3번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배가 되는지 바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베이지 테스트 문제예요. 6번입니다. 오른쪽은 크기가 같은 사키나무를 쌓아서 만든 입체 도형이고요. 이 입체 도형의 부피가 189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앞에서 본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그때의 넓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앞에서 본 모양의 넓이를 구하려면 하나, 둘, 셋, 넷, 5 면 5개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한 모선의 길이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구하려면 어떤 걸 써먹어야 돼요? 이 189를 써야 돼요. 지금 사키나무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요. 그쵸? 그러면 한 개 부피 189를 7로 나누죠? 얼마예요? 27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면 한 변 길이 얼마인 거예요? 3cm. 그러면 한 면 넓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9 제곱센티미터. 근데 우리는 지금 몇 개인 거예요? 5개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9가 5개. 그래서 45 제곱센티미터.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직 테스트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은 매스 토픽입니다. 1-3번. 오른쪽 뒷면체에서 빗금치 면은 정사각형으로 둘레는 36cm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뒷면체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정사각형이고 둘레가 36인 거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9cm. 밑면 한 변 길이 얼마? 9cm. 그러면 겉넓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9 곱하기 8, 8 곱하기 9, 9 곱하기 9. 이게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계산은 해서 답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1번.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44cm인 정육면체. 그러면 모든 모서리가 몇 개예요? 정육면체는 12개예요. 그쵸? 이 모서리가 12개예요. 그러면은 한 모서리 길이 어떻게 구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144를 12로 나누면 되죠? 얼마? 12cm. 그렇게 했을 때 겉넓이를 물어본 거니까 우리 겉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정육면체는 한 면의 넓이가 6개. 그쵸? 이거를 답을 찾아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 문제는 2-2번입니다. 오른쪽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이거 아까 했네.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선택해야 돼요? 그쵸? 11cm. 그러면 그때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11인 거니까 이 11 곱하기 11은 한 면의 넓이에요. 근데 그게 6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오른쪽 직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 안에 한 모서리 길이가 4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500개를 여기다 꽉꽉 채울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면 돼. 그러면 일단 단위를 좀 바꿔야 돼. 그러면 얘가 40cm니까 얘 200cm, 얘도 200cm죠. 그러면 이 면, 안 보이네? 이 면에, 그쵸? 여기에 몇 개 쌓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 그거를 몇 층 쌓아서 총 500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밑면에 쌓을 수 있는 거는 몇 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200 나누기 40은 얼마지? 8. 그치? 아니 8이 아니라 5 미안해 5. 그러면 총 몇 개? 25개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가로에 5개, 세로에 5개 쓰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다 25개니까 전체 500개를 25개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0개 20. 야, 층을 20층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할게요. 이 20개는 여기다가 20개를 쌓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20개는 여기다가 20개를 쌓는, 아 미안해, 25개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이거 25개를 하나, 둘, 셋, 넷, 다 가다 25개 25층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선생님이 답을 그러면은 전체가 몇 센티미터인지 모르죠? 그러면 여기는 20층, 그쵸? 여기는 20층을 쌓아야 되는 거니까 한 모선의 길이가 40cm인 정육면체가 20층 필요한 거니까 총 몇 cm인 거예요? 800cm. 얘는 몇 미터? 8m. 이렇게. 정답은 8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오른쪽 직류면체와 부피가 같은 정류면체 한 모서리.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직류면체의 부피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직류면체 부피 얼마예요? 8 곱하기 4 곱하기 2.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64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여기서도 정육면체 뭘 구하는 거예요? 한 모서리. 이거를 네모라고 주었을 때 네모 3번을 곱해야 돼요. 그게 64가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숫자를 3번 곱해서 64가 나오게 하는 숫자는 4입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안에 뚫렸어. 근데 그 뚫린 부분이 부피가 720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뚫려 있는 거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부피에서 못 빼면 돼요? 720을 뺀 게 이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피 얼마예요? 어떻게 구해요? 25 곱하기 18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지금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먼저 높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가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했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얘가 6 곱하기 6 곱하기 네모가 720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0cm.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해요? 원래 전체 부피가 따라서 25 곱하기 18 곱하기 20. 여기에서 누구 빼는 거예요? 720. 720이 나와 있잖아.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6-2번. 건널비가 726인 정육면체. 그러면 한 면 넓이를 우리가 네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모가 6개 있는 게 726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우리가 한 모서리라고 해도 되지만 일단은 한 면의 넓이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6을 나누면 네모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2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면 길이 얼마예요? 모서리 얼마? 11cm. 그렇게 했을 때 이 정육면체 부피를 물어본 거니까 12를 3번 곱해야겠죠? 네, 그래서 정답 찾으면 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은 7-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물이 10cm 들어있고요. 근데 729의 쇠구슬, 부피 쇠구슬을 집어넣으면 물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했을 때 물의 높이가 얼만큼 될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만큼 올라가냐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몇 센티미터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물을 넣으면, 그 쇠구슬을 넣으면 이렇게 물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늘어난 물 높이만 먼저 구해볼까요? 그게 729를 이용해서 써야 돼요. 어떻게? 729를 뭐로 나눠야 돼요? 9 곱하기 18로 나눠야 돼. 왜냐하면 이 물의 부피는 얘랑 똑같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가로인 9랑 세로인 18은 똑같지. 그러니까 높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물의 높이는 얼마가 돼요? 소수가 나옵니다. 몇 cm? 4.5cm. 근데 4.5를 쓰면 안 된다 했어요. 몇 cm가 될까요를 물어본 거니까 10에서 4.5를 더한 거니 14.5cm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8-1번입니다. 8-1번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일단 사용한 끈의 길이는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 보면 여기는 이 선은 얘는 가로, 그쵸? 얘는 높이, 그 다음에 얘는 가로, 그 다음에 얘가 세로죠. 이거 세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3cm가 아무것도 안 나와있기 때문에 약속을 할 겁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가로, 네모, 세로, 세모, 그 다음에 높이는 동그라미는 숫자 0인 것 같으니까 별표로 할까, 별표? 그러면 가에는 이 가로 네모가 몇 개 있어요? 2개. 여기는 세모는 몇 개 있어요? 2개. 그게 얼마가 나온 거예요? 28cm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나는 칸이 아니다, 이렇게 하자. 나는 별표. 아니 별표가 아니라 높이가 애들아 별표였다. 미안. 여기 별표. 높이가 별표죠? 여기가 세로. 그렇지? 그러면 세모 2개, 별표 2개 해가지고 32cm가 나와야 하고, 다 같은 경우는 가로가 네모, 얘가 네모, 얘가 세모, 높이가 별. 그렇죠? 그러면 네모는 2개, 세모는 4개, 별표는 2개. 그게 68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잘 봐봐. 우리가 여기 네모 2개, 별표 2개, 네모 2개, 별표 2개. 이거 보여요? 그러면 다에서 네모 2개, 별표 2개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28을 집어넣으면 돼. 정리라고 쓸게요. 그러면 28 더하기 세모 곱하기 4가 68이 나오는 거죠. 세모 곱하기 4는 40이 나오는 거니까 세모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0cm.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모를 어디다가 집어넣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또 콤마 찍고 세모 2개니까 20 더하기 별 곱하기 2가 32인 거니까 별 곱하기 2는 12, 별은 6. 좋아요. 그러고 여기 있는 별, 이거는 뭔 색으로 할까? 핑크색? 여기는 별 6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또 컴마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별 2개니까 12, 얘가 28인 거죠? 그러면 칸이 없다. 잠깐만, 선생님이 조금 올릴게. 그러면 네모 곱하기 2가 16인 거니까 네모는 얼마인 거예요? 8. 그래서 네모가 이제 8이 나온 거고요. 우리는 이제 가상자의 부피를 물어본 거죠. 가상자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가 네모, 그 다음에 세로가 세모, 높이가 별.
그래서 세 가지 숫자를 다 곱하면 됩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이 9-1번은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개념할 때 그 감자튀김 만든다고 감자를 썰었던 건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우리가 면을 자르면 자를수록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더 많아지죠. 근데 여런데 포인트는 한 번 자를 때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한 번 자르면 늘어나는 넓이. 그 한 번 잘랐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씩 자른 거잖아, 그치? 그럼 생기는 단면이 얘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이 생기는데 근데 이거는 중간을 자른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두 배가 생기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래서 얼마? 200제곱센티미터가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몇 번 잘랐을까요? 하나, 둘, 셋, 넷. 4번 자른 거죠. 그래서 한 번 자를 때마다 200제곱센티미터가 생기는 거니까 4번 자르면 총 얼마? 800제곱센티미터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단원 많은 문제를 좀 빠른 시간 안에 풀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그거 보고 선생님 영상 참고해서 다시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